강력한 클래스가 온다. 성우 스피치 보이스 멘토 발성 발음반. 성우처럼 말하기, 성우 같은 목소리 갖기. 여러분의 소리와 말을 성우들이 책임지고 나섰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소리를 바꿀 신개념 스피치 교육, 성우 스피치 보이스 멘토. 성우 스피치 보이스 멘토에서 발성 발음반을 개설하고 여러분의 말과 소리를 컨설팅합니다. 5주 5강의 강력한 클래스, 모집 정원 7명, 당신의 소리를 바꿔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512-350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voicementor.co.kr로 접속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누가 오나 봐. 아니야, 아무도 안 왔어. 오늘 같은 날 누가 올 리가 없지. 크리스마스 날이잖아. 그렇지만 혹시... 아니야, 우편하면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비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남자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자, 드디어 가장무도회용 상자를 찾았답니다. 고마워. 탁자에 올려줘. 그런데 상태가 아주 안 좋네요. 갈기갈기 찢어버려야겠어. 당치 않아요. 금방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인내심을 조금만 발휘한다면요. 알았어. 린데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뭐. 아니, 다시 나가신다고요? 이런 지독한 날씨에 심한 감기에 걸리실 거예요, 노라씨. 그보다 더 심각한 일도 많은데 뭘. 아이들은 뭐하고 있어? 그 가여운 아이들은 지금 선물을 갖고 놀고는 있지만 자꾸 나를 찾아? 늘 엄마랑 같이 있는 습관이 들어서요. 유모, 그렇지만 이제 예전처럼 늘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는 없어. 그럼요. 아이들은 무슨 일에나 금방 익숙해진답니다. 그럴까? 엄마가 사라져버려도 아이들은 엄마를 금방 잊을까? 아주 사라지다니요. 앞소사. 말해봐, 유모. 계속 궁금했어. 유모는 대체 어떻게 자기 아이를 낯선 사람들 손에 맡길 수 있었지? 우리 귀여운 노라시 이모를 하자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걸요. 그렇지.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야? 좋은 일자리가 생겼으니까요. 공경에 처한 가난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감사히 넙죽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당 같은 남자는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쯤 유모의 딸은 엄마를 거의 잊었겠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답니다. 제 딸은 견진성사를 받았을 때도 저에게 편지를 보냈고 결혼할 때도 편지를 보냈답니다. 사랑하는 유모. 유모는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좋은 엄마가 돼줬어. 가요, 우리 노라씨. 노라씨는 저 말고는 엄마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내 아이들이 엄마가 없다면 분명히 유모가...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제 아이들한테 가봐. 내일이면 유모는 내 멋진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럼요, 그럼요. 우리 노라씨는 밭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쁘실 거예요. 내가 밖으로 나갈 용기만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아니야. 아니야. 아무도 안 올 거야. 크리스티나, 너구나. 밖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지? 네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네가 나를 찾아왔다고 하던데? 지나던 길이었어. 사실 네가 도와줄 일이 있어. 있잖아, 윗집에서 내일 밤 가장무도회를 열거든. 토르발은 내가 나폴리의 처녀 어부처럼 꾸미고 가서 카프리 섬에서 배운 타란텔라 춤을 추었으면 해.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참이구나? 토르발이 나도록 그러라지 뭐야.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살 때 토르발이 맞춰준 옷이 이제는 너무 낡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어. 쉽게 고칠 수 있어. 바늘하고 실 있어? 그것만 있으면 돼. 내일 완전히 변장하겠네? 나도 내일 화려하게 변신한 너를 보러 잠깐 들려야겠다.
아참, 어제 저녁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한다는 걸 듣고 있었네. 어제 저녁은 평소처럼 즐겁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데 말이야, 네 랑크 박사님은 항상 어젯밤처럼 우울한 거니? 아니, 어젯밤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심했어. 그분은 진짜로 심각한 병이 있단다. 그 불쌍한 분은 척수결핵을 앓고 있거든. 사실 그분의 아버지가 아주 지독한 양반이었어. 여자 문제니 뭐니 그런 거 있잖니. 그러니 아들이 평생 아플 수밖에. 누라, 그런 일들은 어떻게 알았어? 아이가 셋이나 있으면 말이지, 어느 정도 의학 지식이 있는 아줌마 손님들이 꽤 찾아오기 마련이거든. 아줌마들은 이런저런 소문을 이야기하곤 하잖아. 랑크 박사님은 날마다 오시니? 응, 랑크 박사님은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말이야, 그분은 진실한 분이니?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나 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저기, 어제 네가 날 소개시켰을 때 그분은 이 집에서 내 이름을 자주 들었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네 남편은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혹시 랑크 박사님은? 아, 그 이야기구나. 크리스티나, 있잖아. 도르발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독점하려고 하거든. 결혼 초기에는 내가 고향에서 좋아했던 사람들 이야기만 해도 질투할 정도였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게 됐지. 그렇지만 랑크 박사님에게는 자주 고향의 이야기를 하곤 했어. 그분은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걸 정말 좋아하시거든. 노라, 랑크 박사님과 그러는 걸 그만둬야 해. 뭘 그만둬야 하는데? 어제 넌 부유한 애인이 너에게 돈을 주는 이야기를 했잖아. 응,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은 없어. 어쨌든 그게 어떻다고? 네가 돈을 누구에게 빌렸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정신이 나간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매일 찾아오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고? 정말로 그분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야? 아니라니까, 맹세해. 랑크 박사님에게 돈을 빌려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내가 부탁하면 흔쾌히 돈을 빌려주시. 넌 그런 부탁을 하지 않겠지. 물론 하지 않겠지. 앞으로는 그럴 필요도 없고. 하지만 랑크 박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네 분명히 남편 몰래 말이지? 꼭 처리해야 할 일이 하나 있거든. 남편 몰래 말이야. 그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래, 네가 어제 이야기했잖아. 하지마. 남자는 이런 일을 여자보다 훨씬 잘 처리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남편에게 맡기면 말이야. 말도 안 돼. 빚진 돈을 다 갚으면 어음도 돌려받는 거지? 당연하지. 그러면 산산조각을 내서 태워버려도 되는 거지? 그 무섭고 더러운 종이 조각을 말이야. 노라, 나한테 숨기는 거 있구나. 티가 나? 어제 아침에 본 이후로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쉿! 토르발이 돌아왔어. 방에 들어가서 잠깐 아이들하고 앉아있어. 토르발은 바느질하는 거 싫어하거든. 유모가 도와줄 거야. 어서. 알았어. 그렇지만 네가 모두 털어놓기 전에는 절대 가지 않을 거야. 아, 여보.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금 그 사람 재봉사였어? 아니요, 크리스티나였어요. 날 도와서 옷을 고쳐주려고 왔지요. 어때? 알죠? 내 아이디어가 정말 좋지? 그럼요. 기가 막혀요. 그렇지만 당신 말에 따르는 나도 착하지 않아요? 착하다고? 아, 남편이 말한 대로 따르니까. 아, 이 덜렁이 같은 이라고.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알아. 어쨌든 방해하지 않을 테니 신경 쓰지 마. 옷을 입어보고 싶을 거 아니야. 할 일이 있나 보죠? 방금 은행에 갔다 왔거든. 토르발, 음? 당신의 작은 다람쥐가 간절하게 뭔가를 부탁한다면 들어주실 거예요? 당연히. 무슨 부탁인지를 먼저 들어봐야겠지. 다정하게 부탁을 들어주면 당신의 다람쥐는 이리저리 날쌔게 뛰어다니면서 온갖 재주를 부릴 거예요. 노라, 설마 오늘 아침에 했던 말을 다시 꺼내려는 건 아니겠지? 맞아요.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할게요. 당신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하다니 놀랍군. 내 부탁을 들어줘요. 크로그스타드가 은행에서 계속 일하게 해줘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노라, 린데 부인에게 주려는 자리가 바로 크로그스타드의 자리야. 다른 직원을 해고하면 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군. 당신이 자기 멋대로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건 말이야. 다 당신을 위해서예요. 그 사람은 최악의 3류 신문에 글을 쓰고 있다고 당신이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뭔가 해를 끼칠지도 몰라요. 나는 그 사람이 지독하게 무서울 뿐이라고요.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 당신 아버지한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신문에 아빠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실었을 때 기억났어요. 당신이 그토록 친절하게 아빠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아빠는 해고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당신 아버지하고는 난 달라. 공무원으로서 당신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 평판이 있었지. 하지만 내 평판은 한 점의 의혹도 살 게 없어.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럴 거라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해치려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는 아늑한 집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토르발, 그래서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을 봐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니 더더욱 그를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군. 내가 크로그스타드를 해고할 작정이라는 건 이미 은행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새 은행장이 아내 말 때문에 결정을 바꿨다는 소문이 나면 난 전 직원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거야. 게다가 내가 은행장으로 있는 한 크로그스타드가 은행에서 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뭔데요? 물론 어쩌면 내가 그의 도덕적인 결함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가 일을 상당히 잘하는 직원이라는 얘기가 들리더군. 하지만 그와 나는 동창생이라고. 훗날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그런 유감스러운 친구 관계.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인간은 여전히 어릴 때처럼 나한테 말을 놓더군.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말이야. 이게 가장 불쾌한 점이야. 그는 은행에서 닦아놓은 내 입지를 흔들어 놓을 거라. 설마 진심은 아니죠? 왜 아니라는 거지? 그건 하찮은 이유잖아요. 무슨 말이야? 하찮은 이유라니. 내가 속이 좁다는 말인가? 아니, 당신이야 속이 좁은 것과는 거리가 멀죠. 바로 그래서. 신경 쓰지 마. 당신은 내 이유가 하찮다고 그랬지. 그래, 내가 속이 좁은가 보지 뭐. 속이 좁다. 그래, 좋아. 이번에 완전히 이 문제를 마무리 짓자고. 헬레나! 네, 나리. 당장 이 편지를 붙이고. 네, 알겠습니다. 토르발, 편지의 내용이 뭐였어요? 크로그스타드에게 보내는 해고 통지서. 토르발, 당장 취소해요.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취소하라고요. 그 편지 때문에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당신은 몰라요. 사랑하는 노라, 당신이 불안해서 그런 거니 내가 용서해줄게. 물론 나한테 조금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말이야. 내가 비열한 기자의 복수를 두려워하리라고 생각하더니 이런 모욕이 어딨어. 그렇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감동스러운 증거니까 당신을 용서해주겠어. 자, 이제 다 끝난 일이야. 무슨 일이 생기든 괜찮아. 당신이 걱정하는 것처럼 나한테 용기와 힘이 필요한 때가 온다면 내가 뭐든 혼자 힘으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무슨 말이에요? 말한 그대로지 뭐. 당신이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좋아, 노라. 그럼 보통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하듯 함께 해결하도록 하지. 그럼 될 거야. 그렇지? 이제 만족해? 저런 겁먹은 작은 비둘기 같은 표정 짓지 말라고. 모든 게 다 그저 상상일 뿐이잖아. 자, 이제 당신은 탬버린을 들고 타란텔라 춤을 연습하라고. 당신이 마음껏 연습할 수 있도록 난 안쪽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을게. 아, 랑크가 오면 내가 서재에 있다고 알려줘. 그렇게 할 참인가 봐. 그렇게 할 거라고. 안 돼. 절대로 안 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랑크 박사님이다. 그래, 그 일만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안녕하세요, 랑크 박사님. 지금은 토르발에게 가시면 안 돼요.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나 봐요. 부인은요? 아시잖아요. 저야 항상 랑크 박사님께 내드릴 시간이 있죠. 고마워요. 그럼 제가 그나마 가능할 때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군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나마 가능할 때라니요? 그 말이 불편한가요?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요. 제가 오랫동안 예상해온 일이지요. 이렇게 빨리 닥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요. 무슨 말을 들으신 건가요? 말해주세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손쓸 도리가 없어요. 박사님 이야기군요. 저 아니면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제 환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몸이 안 좋은 환자랍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 몸 안을 철저히 검사해 보았습니다. 파멸 상태더군요. 아마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묘지에서 썩어갈 거예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다니요. 죽음 자체도 무서운 일이지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일은 죽기 전에 거치는 상황입니다. 아직 해야 할 검사가 하나 더 남아있어요. 그 검사가 끝나면 마지막 파멸의 순간이 언제쯤일지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부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헬메르는 끔찍한 일을 견디기에 너무 예민합니다. 전 헬메르를 제 병실에 들여놓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낭크 박사님. 저는 헬메르가 거기 오지 않기를 원해요. 절대로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부인에게 검은색 가위표가 그려진 명함을 보낼게요. 그러면 부인은 제게 끔찍한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안 돼요. 오늘따라 정말 황당한 말씀만 하시네요. 뭐가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판인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토록 내혹한 벌을 받아야 하는 집안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돼요. 기운을 내자. 기운을 내. 사실은 이 모든 게 우스운 일이지요. 제 아버지가 젊은 중이 시절 흥청망청 즐기며 살았던 대가를 왜 불쌍하고 무고한 제 척추가 치러야 하는지. 친애하는 낭크 박사님, 토르발과 저를 두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금방 극복하실 겁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금방 잊히고 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들 새 친구를 사귀기엔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누가 새 친구를 사귀는데요? 제가 세상을 떠나면 부인과 토르발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미 부인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어젯밤 린데 부인은 여기에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이런 가련한 크리스티나를 질투하시면 안 되죠. 질투가 납니다. 그 부인이 이 집에서 제 자리를 대신 차지할 테니까요. 제가 세상을 떠나면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세요. 크리스티나가 저기 있어요. 그거 보세요. 오늘도 오셨잖아요. 제 옷을 고쳐주려 온 것뿐이에요. 오늘따라 정말 이상하시네요. 랑크 박사님, 진정하세요. 내일이면 아름답게 춤추는 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박사님을 위해 추는 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토르바를 위해서도요. 부인과 이렇게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이 집이 없었다면 제가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박사님이 저희랑 함께 있을 때 가정적인 분위기를 느끼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두고 떠나야 하다니. 박사님은 저희를 두고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아주 작은 감사의 징표조차 남길 수 없다니. 심지어 잠깐의 후회조차 남길 수 없으니 다음 사람이 채워버린 빈자리만 남을 뿐입니다. 저 박사님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니에요. 무슨 부탁인데요? 박사님의 커다란 우정을 보여주실 표시요. 물론이죠. 아니에요. 너무나 큰 부탁이에요. 부인이 단 한 번만이라도 제게 우정을 보여줄 기회를 준다면 전 기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탁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럼 말해봐요. 아니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엄청난 부탁이거든요. 그저 조언이나 작은 도움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부탁이에요. 어마어마한 부탁일수록 좋지요. 무슨 일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으니 어서 말해봐요. 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누구보다 박사님을 믿는 건요. 박사님이야말로 저와 가장 친하고 가장 믿을 만한 친구예요. 그러니 말씀드릴게요. 저기 랑크 박사님, 급하게 저를 도와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토르발은 저를 정말 깊이 사랑하잖아요. 저를 위해서라면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목숨을 버릴 거예요. 노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토르발 한 사람뿐일까요? 한 사람뿐이라니요? 부인을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인에게 꼭 말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지금보다 좋은 기회는 없겠군요. 가야겠어요. 노라, 친애하는 랑크 박사님,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시다니요. 제가 누군가처럼 부인을 깊이 사랑했다는 게 무서운 말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그 사실을 저에게 말했다는 건 그렇죠. 그런 말을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고 있었나요? 노라, 헬메르 부인, 대답해봐요. 알고 있었던 거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알고 있었다고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다고요? 어쩌면 그리 서투르세요. 정말 모든 것이 좋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몸과 마음을 바쳐 부인을 위한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자, 그러니 부탁이 뭔지 이제 말해주지 않을래요? 이제는 절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발 말해줘요. 이런 식으로 저를 벌주면 안 되지요. 부인이 허락만 한다면 될 수 있는 일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는 박사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게다가 저는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어요. 다 제 상상이었을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제 가야겠군요. 영.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앞으로도 평소처럼 계속 오셔야 하고요. 토르발한테는 박사님이 필요해요. 부인은요? 아, 저야 항상 박사님을 뵈면 엄청나게 즐겁죠.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제가 오해하게 됐던 겁니다. 부인은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에요. 가끔 저는 부인이 헬메르와 함께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할 날이 오리라고 생각했답니다.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저는 친정에 살 때 아빠를 가장 사랑했어요. 하지만 하인들이 있는 방에 슬쩍 가서 노는 게 정말 재미있었죠. 하인들은 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제가 하인들을 대신해 왔군요. 이런, 친애하고 친절하신 랑크 박사님,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토르발과 함께 있는 건 아빠랑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는 말이었어요. 헬메르 부인, 실례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저 이건 제 새 드레스일 뿐이에요. 부인의 큰 비밀이 바로 이건가요? 그래요. 그렇고 말고요. 어서 토르발한테 가보세요. 안쪽 방에 있어요. 그 일을 거기에 꼭 잡아두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방 밖으로 절대 못 나가게 할 테니까요. 그 사람이 기다린다고? 예, 헬메르 부인. 뒤쪽 계단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여기에 손님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지? 예, 부인을 뵙기 전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좋아, 들여보내. 하지만 조용히 모셔와야 해. 헬레나,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면 안 돼.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할 비밀이거든. 예, 알겠습니다. 정말 끔찍해. 결국 일이 일어나고 마는 건가? 안 돼.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야. 목소리를 낮춰요. 남편이 집에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해고당한 거 아시죠? 막을 수가 없었어요. 댁을 위해 모든 수를 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이 그 정도로 부인을 사랑하진 않나 보네요. 그렇죠? 남편이 그 일을 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귀하신 토르발 헬메르는 다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할 용기가 없겠죠. 크로그스타드 씨, 부디 남편을 존중해 주세요. 당연히 존중해 드려야죠. 이처럼 비밀을 지키느라 전전긍긍하시는 걸 보니 부인이 저지른 잘못을 어제보단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당신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야 워낙 어리석은 변호사니까요. 원하는 게 뭐죠? 저는 부인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온종일 부인 생각을 했죠. 저한테도 이른바
인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정을 보여줘요. 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제 아이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인이 이 상황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은 아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릴 필요가 없죠. 그저 우리 세 사람이 조용히 합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남편한테는 이 일이 조금이라도 알려지면 안 돼요. 무슨 수로 막으실 겁니까? 부인이 나머지 빚을 지금 당장 갚을 수 있다면 모를까? 지금 당장은 갚을 수 없어요. 그럼 2, 3일 안에 돈을 마련할 방도를 찾았나 보죠? 그럴 방도도 전혀 없고요. 어쨌든 그럴 방도가 있다 해도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설사 지금 부인이 거액의 돈을 들고 서 있다고 한들 저한테서 어음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걸로 뭘 어쩌려는 거죠? 그냥 갖고 있을 겁니다. 제 수중에 두는 거죠. 이 일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어음에 대해 알 필요가 없죠. 그러니 혹시라도 부인이 절박한 마음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으시거나 집에서 도망갈 생각을 하셨거나 혹은 그보다 더 심한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걸 어떻게 알았죠?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랬죠. 그저 실행할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부인. 부인 역시 그럴 용기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용기가 없어요. 없다고요. 게다가 그건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부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그저 폭풍 같은 가정사일 뿐이죠. 그런데 저는 부인의 남편에게 보낼 편지를 주머니에 갖고 있죠. 남편이 보면 안 돼요. 찢어버려요. 어떻게든 돈을 구할게요. 돈을 요구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뭘 요구할 거죠? 저는 사회에서의 제 평판을 되찾고 싶습니다. 부인, 저는 성공하고 싶고 부인의 남편이 그렇게 되도록 저를 도와줘야 할 겁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저는 정직하지 않은 일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그동안 최악의 상황에 부딪혀 고전했습니다. 저는 착실하게 한 단계씩 올라갈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쫓겨날 판국이네. 일자리를 되돌려주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네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은행에 다시 들어갈 겁니다. 더 좋은 자리로요. 부인의 남편이 제게 자리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를 잘 압니다. 그는 그렇게 할 겁니다. 감히 투덜대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제가 은행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고 보세요. 저는 1년 안에 은행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도르발 헬메르가 아니라 닐스 크루그스타드가 은행을 운영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차가운 얼음물에라도 뛰어들 생각입니까? 깊고 검은 물속으로요? 그러고 나면 봄이 돼서야 흉측하고 알아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물에 둥둥 뜨겠죠. 당신 말은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부인의 말도 겁나지 않습니다. 부인,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제 주머니에 편지가 있는데요. 부인의 운명이 제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으셨군요. 좋습니다. 이제 제 경고를 들었으니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세요. 헬메르가 제 편지를 받자마자 제게 연락해주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런 짓을 하게 만든 당사자는 바로 부인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를 이렇게 만든 부인의 남편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편지를 남겨두지 않았어. 그래, 아니야.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지?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갔어. 도르발, 이제 우리한텐 희망이 없어요. 자, 이제 드레스를 입어보자. 크리스티나, 이리 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리 와봐. 저기 우편함 유리 사이로 편지가 보이지?
보이네. 그래서 크로그스타드가 쓴 편지야. 노라, 너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크로그스타드였구나. 그리고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내가 서명을 위조했어. 뭐라고? 크리스티나,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네가 증인이 돼줘야 해. 증인이라고? 그렇지만 난 그렇게 될 게 뻔하겠지만 내가 미쳐버리면 노라, 혹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넌 지금 그렇게 돼서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게 된다면, 그리고 누군가 모든 잘못을, 모든 비난을 뒤집어 쓰려고 하면 네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네가 증언해야 해. 지금 나는 완전히 제정신이고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일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 그리고 잘 들어. 아무도 몰랐던 일이야. 모두 나 혼자 한 거라고. 명심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네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이제부터 기적이 벌어질 거야. 기적이라고? 그래, 기적. 하지만 이건 아주 무서운 기적이야. 그 일은 일어나선 안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일어나선 안 돼. 지금 당장 크로그스타드에 가서 이야기해볼게. 한때 그 사람은 날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기꺼이 했단다. 크로그스타드가? 그 사람에게 다녀올게. 노라! 무슨 일이에요? 필요한 거라도 있어요? 알겠어. 겁먹을 건 없다고. 안 들어갈 테니까. 드레스 입어보고 있는 거지? 네, 지금 입고 있어요. 헬메르, 이 옷을 입으니 정말 예쁘네요. 진짜? 하지만 소용없어. 이제 우리한텐 희망이 없다고. 편지가 우편함에 있으니까. 크로그스타드가 편지를 되돌려 달라고 말하도록 해야 해. 개봉하지 않은 채로 말이야. 그 사람이 핑계거리를 찾으면 돼. 하지만 토르발은 항상 이 시간에 편지를 꺼내봐. 미루도록 해봐.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 자, 이제 네 남편한테 가봐. 토르발? 이제 거실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 나 이리 오게. 구경하러 가자고. 근데 이게 뭐지? 토르발 뭐가요? 랑크가 엄청난 변신을 보게 될 거라면서 기대하라고 하던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내일이 되기 전에는 아무도 화려하게 치장한 나를 볼 수 없을 거예요? 노라, 당신 녹초가 된 것 같군. 연습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아니요, 연습은 전혀 안 했어요. 하지만 연습은 해야지. 네, 그래야겠죠. 하지만 난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런, 함께 연습을 해야겠군. 그래요? 꼭 도와줘요? 그러겠다고 약속해줘요. 너무 긴장돼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오늘 저녁 내내 날 도와줘요? 일은 조금 더 하면 안 돼요? 펜조차 손에 들어선 안 되고요. 그럴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토르발? 약속하지. 그래. 오늘 저녁은 완전히 당신을 위해서 쓰겠어. 가련하고 속수무 치긴 사람 같은데고. 그러고 보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제발 나가지 말아요. 우편함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 올게. 당신과 함께 연습하지 않으면 난 내일 제대로 춤을 추지 못할 거예요. 노라, 정말로 그렇게 걱정되는 거야? 네, 엄청나게 걱정돼요. 지금 연습할게요. 토르발, 여기서 늘 그랬듯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줘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오늘과 내일 나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편지도 열어보면 안 돼요. 여전히 그 남자가 두려운 거로군. 네, 그래요. 노라, 당신 얼굴을 보니 그 사람이 보낸 편지가 이미 도착했군. 어쩌면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지금 그런 걸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다 끝나기 전엔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심각한 문제도 끼어들게 하면 안 돼요. 부인을 속상하게 하지 말게나. 그래, 우리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해주지. 하지만 내일 밤 당신이 춤을 추고 난 다음에는 그때가 되면 당신은 자유예요.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헬레나, 샴페인을 마실 거야. 네, 알겠습니다, 헬메르 부인. 이런 우리가 만찬을 여는 거군. 샴페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새벽까지요. 그리고 헬레나, 네. 마카롱도 가져와. 아줌마 하니, 이번 한 번만. 자, 여보,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마. 나만의 작은 종달새로 다시 돌아와줘. 그럴게요.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식당으로 가 있어요. 랑크 박사님도요. 예. 아무 일도 없겠지? 내 말은 부인이 뭔가가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라네 친구. 말했잖은가. 노라는 지나치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 꼭 아이처럼 말이야. 어떻게 됐어? 지방이 갔대. 내일 밤에 돌아온다더라. 그 사람에게 쪽지를 남겼어. 넌 아예 관여하지 말 걸 그랬어. 막으려 하지 말았어야 했어. 어차피 기적을 기다리는 일은 설레게 마련이니까. 뭘 기다린다는 거야? 넌 이해하지 못할 거야. 우리 오늘 저녁 같이 저녁 먹자. 식당으로 가 있어.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갔으니까 나도 금방 갈게. 자정까지 7시간 남았네. 그리고 내일 자정까지 다시 24시간 남았고, 그때가 되면 타란텔라는 끝나 있겠지. 24시간에 7시간을 더하면 4시간이 31시간 남았구나. 내 작은 종달새 언제 오는 거지? 지금 가요.